우리가 지금까지 연속 시간에서 전달함수를 구하고 그걸 해석을 했던 거를 배웠는데, 이제 디지털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디지털을 처음부터 우리가 지변환한 걸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연속적인 그런 해석 방법으로 우리가 얻은 제어기를 디지털 쪽으로, 그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이렇게 이산 근사하는 거, 근사시키는 거를 배워왔는데, 그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이 첫 번째가 터스틴 방법, 그러니까 사다리꼴 뭐 이거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가 GOH, 그러니까 제로 오더 홀드, 영차 유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나머지 두 개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극점 영점 대응법이에요. 이거 뭐 이 말에서 풍기는 거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연속함수가 있잖아요. 이 연속함수에 폴 제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만 지금 DCS 보면은 0점이 마이너스 A고 극점이 마이너스 B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그 대응을 시켜주는데, 그러니까 S 평면에서 마이너스 A는 G 평면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디지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라지 t 이렇게 됩니다. 왜? G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라지 t 이런 관계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S 대신에 마이너스 A나 마이너스 B를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0점과 극점을 그렇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로 대입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그냥 해준 겁니다. A는 익스포넨셜 A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승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고,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이득을 맞춰줘야 돼요. 이득이라는 게 뭐죠? 여기서 이득은, 그러니까 연속함수에서는 S 대신 0 대입한 거. 그러니까 주파수가 0이니까 S는 사실 주파수 아니에요. 그러면 주파수가 0이라는 뜻은 DC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득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DC 게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 대신에 제로를 대입한 거와, 그럼 G에 대해서는 뭘 대입한 거죠? S가 0이니까 그쪽에 써놓은 것처럼 G는 S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S 대신에 0을 대입한 게 G 대신에는 1을 대입한 거와 같아야 돼요. 그럼 이득이 같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0을 대입하고, 그죠? 그러면 0 대입하니까 SS 없어지고 KC 곱하기 B분의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G 변환한 거는 G 대신에 1을 대입하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나오고요. 이거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KD라는 게 변환된 후에 디스크리트 타임 전달함수의 이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KD에서 풀면 대에서 풀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 뭐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손으로 풀어야지 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할 얘기는 뭐냐면, 이 극점 영점 대응법에서는 글쎄 이게 뭐 아마 경험적인 법칙으로서 경험적인 방법으로 이런 거를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클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아니에요. 지금 S 플러스 B분의 S 플러스 A, 이 경우는 차수가 같은 건데, 지금 여기 8의 29식처럼 요식처럼 봤을 때 만약에 차수가 분모가 더 크다, 그러면 그 차수를 이쪽, 그러니까 이 연속 그 전달함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변환될 이산 시간의 전달함수에서 차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차수를 뭘 어떻게 맞춰주냐 하면 그냥 위에 걸로 하게 되면 지금 여기 7한 거 1 플러스 G는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차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요거를 1 플러스 G를 더 추가해 준다는 겁니다. 1 플러스 G를. 글쎄 저걸 왜 추가해 주는지 그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0점이
이 G 플러스 2라는 게 0점이라는 거는 그 0점이 뭐예요? G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G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점이 우리 그 예전에 그 반원 그릴 때 보면 반원 이렇게 반원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입니까? 어디 갔지? 여기 이 그림이요. 이 그림 보시면은 이 그림 보시면 여기 이 그림에서 G가 마이너스 1인 점이 어디예요? G가 마이너스 1인 점. 요 점이죠, 요 점. 그죠? 네, 파이인 점. 각도가. 왜 그렇죠? 저번에 그런 거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G 이퀄 이 익스포넨셜 뭐 이렇게 풀어보면 익스포넨셜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복소함수로서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복소수의 그 지수함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그 지수가 파이가 되면 되죠. J파이. 예. J라는 거는 루트 마이너스 1. 예, 그렇게 풀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의미에서 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스 1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특강할 때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결과가 G 이퀄 G 플러스 1이라는 그 분자에 넣으면은 제로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 제로가 바로 또 여기입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로라는 게 그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응답이 푹 떨어지는데 0이 되는 점이죠. 0점이니까. 자, 그래서 그 G 플러스 1을 대입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 주파수 응답이 이렇게 이걸 너치라고 그래요. 너치. 푹 파인 거. 자, 여기 보면 노란색이 있잖아요. MPG라고 써놨죠. MPG라고 써놨는데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이 극점 0점 대응법에서의 추가된 0점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거에 의해서 이제 이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극점 0점을 이렇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BT 이렇게 추가해 주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S에 대한 거는 이 연속 전달함수의 S는 이 이산 전달함수의 G-1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자가 1차고 분모는 2차인데 그래서 그 차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1 플러스 G를 추가를 했다. 이게 이제 극점 0점 대응법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이득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이득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좀 꼼수같이 썼는데 자, 아까 D시계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S 대신에 제로를 집어넣고 이산 전달함수에서는 G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각각 양쪽이 다 S는 0 집어넣으면 무한대. 그 다음에 G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또 무한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D시계인이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자,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이 극점들을 없애버린 다음에 그 이득을 계산을 한다. 이렇게 또 써 있어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원래 식이 S 플러스 B분의 S 플러스 A였고 여기는 G-1 곱하기 G 뭐 이렇게 생겼는데 각각 이 항을 지운다는 거예요. S를 지우고 여기는 G-1을 지운 다음에 S를 대입을 해요. 자, 그러면 아까와 비슷한 그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계수는 좀 달라지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또 이득을 구하면 되겠다 하는 예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차수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분자 분모 차수를 맞춰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맞춰준다는 뜻은 여기 이렇게 이제 이거를 차분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이게 이제 제어기의 방정식이라고 보면 이 전달함수가 결국 에러분의 인풋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들어가는 U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에러는 출력하고 기준 입력의 차이가 에러잖아요. 그래서 보상기의 전달함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거를 풀어보면 차분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여기 K라는 시점이 나타나고 여기도 이 K라는 시점이 나타나서 조금
약간은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스텝마다 계산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K는 1, K는 2, K는 3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게 2K라는 게 입력 쪽인데 그리고 UK가 출력인데, 그러니까 현재 그 입력 값이 바로 나와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 이쪽에 입력이 K고 시간이 출력도 K니까.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용적이지 못하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수정된 극점 영점 대응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UK가 같은 시간 K의 입력에 의존하는 단점이 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분모보다 한 차수 작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무슨 헛일한 거죠. MPG 이 극점 영점 대응법에서는 차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1 플러스 G를 집어넣음으로써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수정된 극점 영점 대응법에서는 그걸 안 넣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극점을 0점으로 이렇게 익스포넨셜 취해서 집어넣는 거 똑같고요. 근데 차수는 맞춰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자가 한 차수가 적게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차분 방정식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UK는 해가지고 이쪽에 우변에 보면 2의 입력에 해당하는 2가 K-1, K-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전 시간까지의 값을 가지고 현재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게 되죠. 이게 훨씬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네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그 연속 전달함수 S 플러스 5분의 5에 대한 네 가지 방법의 이 전달함수를 구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그림들은요, 제가 특강을 통해서 다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린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샘플링을 하면 샘플링 주파수가 생기고, 그러니까 샘플링 이 오메가 S요. 2파이 곱한 거. 샘플링 주파수가 FS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다루는 오메가 이 각속도죠. 사실 차오는 각속도인데 오메가는 오메가 S라고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항상 보면 이렇게 그 응답이 이렇게 푹 들어가는 거.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아예 0으로 떨어지는 거는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보듯이 MPG, 즉 극점 영점 대응법처럼 여기 제로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0으로 가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터스틴 방법에서도 G 플러스 1 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터스틴 방법이나 MPG, 그러니까 극점 영점 대응법은 이 응답 이 절대값, 그러니까 크기를 그려보면 0으로 푹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바로 그리고 제로가 있는 점이라는 거죠. 근데 제로는 G는 마이너스 1일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주파수로 따져보면 거기가 파이라는 거죠. 파이. 디지털 주파수는 저번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파이에서 이 제로에서 파이까지, 또 전체 다 따져보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가 우리가 우리가 연속 전달함수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따졌지만 디지털에서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만 따지면 된다고 그랬죠. 그게 디지털 주파수예요. 하여튼 그러한 특성들을 우리가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한 장으로 요약한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디지털 제어에서 들어와서 얘기한 거는 이뮬레이션에 의한 근사법을 설명을 했죠. 터스팅이나 제로 오더 홀드, 그다음에 극점 영점 대응법 이런 거를 해서, 그건 어디까지나 근사예요. 근사 어프록시메이션이고요. 근데 물론 처음에 우리가 어떤 연속적인 그 시스템이 있을 때 그걸 디지털로 옮겨오려면 당연히 뭐 그렇게 근사식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제어 이론이 디스크리트 타임에 대해서 별도로 쫙, 그러니까 그 연속함수
상태방정식 쓰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어 가능성 썼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그 이산 시간에서 다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이산 설계법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다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디지털 제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디지털에 우리가 디지털에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지지난주에 공부를 새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특강 형식으로 알려준 건데, 그러니까 디지털 주파수나 이런 개념들이, 그러니까 주파수가 이렇게 계속 그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된 게 아니다. 디지털 주파수는. 그러니까 기껏해야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더욱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제로는 제로에서 파이까지의 공액 복소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0부터 파이까지만 따지면 된다. 디지털 주파수. 뭐 그런 거를 여기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디지털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닥뜨렸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요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자료로서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까 뭐 그 게시판이나 문자로 보냈었는데 이 자료는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총 37장짜리를 다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거기 뭐 별 내용이 추가된 건 아니고 책의 예제 같은 것들이 다 풀어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 매틀랩 그 문제를 하나 돌려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미 지난주에 했던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강조를 하고 싶었냐 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거 저번에 했던 거죠. 이런을 해보면 우리 뭐 열심히 그렸어서 이렇게 그죠? 기억나시죠? 자, 요거를 오늘 예제는 뭐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그 샘플링 주파수로 여기서는 했는데 샘플링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하면 어떤 변화가 어떻게 바뀌어지나를 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샘플링 주파수를 줬어요. 뭐 원래 샘플링 피리어드는 뭐 FS의 역수니까 어느 걸 줘도 상관은 없을 텐데, 그래서 일단 그 대상이 되는 연속 그 전달함수 뭐냐면 역시 이거예요. 여기 S 플러스 5분의 5. 자, 여러분들 S 플러스 5분의 5라는 시스템의 밴드위드스는 어떻게 얼마나 될까요? 밴드위드스는 이제 결국 단위는 주파수인데 라디안 퍼 섹 이렇게 뭐죠?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자, 밴드위드스는 원래 DC 게인의 루트 2분의 1배, 다시 말해서 70% 정도 되는 거. dB로는 마이너스 3dB 되는 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크기가 루트 2분의 1이 되려면 여기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주파수 응답은 S 대신에 J 오메가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S 대신에 J 오메가를 집어넣었다고 이제 칩시다. 그러면 그때 5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5 이렇게 됐을 때 그 크기가 요거의 절대값이 복소수니까 절대값이죠. 절대값이 원래 거에 루트 2분의 1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딱 보면 알아야죠. 여기 S가 J 오메가인데 오메가가 5일 때예요. 그죠? 오메가가 5이면 그러면 그 크기가 5 곱하기 루트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기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이니까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5라는 게 이제 S가 5라는 거는 5, 그게 주파수예요. 주파수. 그 다음에 그 주파수는 또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일자 시스템이니까 다 나오는데 시정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시정수. 타임 컨스탄트는 그거는 어쨌든 그 수치는 주파수분의 그 주파수의 역수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는 이걸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 분모를 이 상수항을 1로 만든
1이 됐을 때 S의 개수가 되는 거, 그게 바로 타임 콘스탄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5 플러스 S잖아요. 그러면 5 곱하기 하고 어떻게 되지? 1 플러스 5분의 1 S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타임 콘스탄트는 0.2가 되는 거예요.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지금 뭐 딴 거보다 어쨌든 이거의 밴드위드스는 5라는 거죠. 5. 자, 그거 왜 따지죠? 이 책에서 보면 시스템의 밴드위드스의 무려 20배, 25배 이렇게 샘플링 주파수를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대충 한번 봅시다. 여기서 밴드위드스가 5예요. 그런데 그거에 20배면 100이죠. 그 다음에 25배라고 치면 얼마지? 25, 70, 20배면 100이고 125, 그죠? 예, 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라디안으로 따졌을 때, 여기 오메가 S로 따졌을 때 100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뭐 계산하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15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5. 자, 15. 그러면 이 샘플링 프리퀀시가 15면 그 시간은 샘플링 피리어드는 15분의 1초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계산한 것처럼 오메가 S는 한 94 정도 됩니다. 100은 안 돼요. 자, 이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5일 때 굉장히 낮은 거 조금은 나쁜 특성을 가졌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일단 뽑아내고요. 그게 안 되지. 다시 한번 그림을 뽑아내겠습니다. 어디 갔지? 요거를 이게 안 보여서 그렇구나. 예, 요런 그림을 하나 놔두고요. 요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15가 아니고 이제 150 정도 해볼까요? 150 정도, 150. 10배. 10배로 빠르게 했어요. 150Hz죠. 그러면 라디안은 뭐 이거에 뭐 또 10배가 되겠죠. 940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계산을 해야 또. 자, 이게 보니까 FS는 150이고 그거에 따른 라디안은 942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예, 이것도 하나 빼놓겠습니다. 자꾸 위에 생기네요.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뭐, 좀 무리하는 것 같긴 하지만 1500. 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10배씩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산을 합니다. 얘가. 예,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빼놓겠습니다. 예, 여기 나왔어요. 자, 제가 어떤 비교를 하려 그러냐면, 자, 손쉽게 파워포인트를 열고, 이거를 하나 프레젠테이션을 큰 거 열겠습니다. 이건 지우고. 이거 좀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그냥 진행을 해보죠. 그림이 지금 3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걸 어떻게 집어넣지? 이거를 여기다 넣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잠깐만요. 그냥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넣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긴 할 텐데, 자,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고,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한번 비슷한 크기로. 근데 여기가 지금 주파수를 보면 여기가 10의 2승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0의 3승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맞춰보죠. 여기가 좀 안 맞나요? 이쪽이 잘 안 맞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슷해졌죠. 여기가 시점은 똑같습니다. 여기 같고 10의 2승이 여기고 이게 10의 3승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100배를 한 거, 그거를 또 작게 그려서, 자, 이것도 이렇게 쫙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또 이만큼 와 있죠? 여기가 10의 3승이고 여기 10의 3승이에요. 자, 그냥 대충 맞춰봅시다. 이렇게 시점.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같은 시스템을, 그리고 여기는 물론 이쪽 세로축도 눈급이 사실은 다릅니다. 여기는 0, 10의 영속 1이죠. 0.1이죠. 1이고 0.0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주파수를 늘렸으니까. 자, 그렇게 보면 이건 뭘까요? 지금 파란 선을 쓴 건 뭘까요? 예, 이 원래 연속 전달 함수의 밴드위드스를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파란색은 똑같죠, 그거는. 자, 그런데 지금 이 빨간 선은 뭘까요? 빨간 선. 이게 바로 샘플링 주파수예요. 이게 샘플링 그 오메가 S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메가 S.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이게 이렇게 근사화를 시켰을 때 항상 어디까지가 근사화가 잘 되냐 하면 여기가 대충 아까 제로가 지나가는 자리죠. 여기 이 점. 자, 이 제로가 지나갈 때까지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제로가 G는 마이너스 1일 때였잖아요. 그 따져보면 디지털 주파수로는 파이일 때예요. 파이. 그러면 오메가 S는 이건 2파이일 때죠. 2파이. 그거의 2배니까. 자, 그래서 대개 근사적으로 잘 맞는 데는 대개 2분의 오메가 S 정도까지가 맞는 거예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 이거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와 다른 건 뭐였죠? 당연히 그 샘플링 프리퀀시가 여기는 15였고 여기는 150이란 말이에요. 2배가 10배가 된 거.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그래프 자체가 오메가 S가 당연히 이쪽 오른쪽으로 쭉 밀려나죠. 그죠? 10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10의 2승 근처에 있는데 여기는 10의 3승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로축, 세로축은 변했다고 그랬어요. 0부터 0.01 뭐 이 정도, 이 정도로 그런데 여기는 그거에 10분의 1이 더 내려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샘플링 주파수를 표본 주파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근사 영역이. 그죠? 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빠른 주파수로 표본화하면 샘플링을 하면 그 시스템은 점점 더 연속 함수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원래 처음 거에 100배로 빨리 한 거예요. 여기는 처음에는 15Hz인데 여기는 1500Hz니까 그럼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려 그러니까 샘플링 피리어드 따져보면 거의 만에 가깝죠. 9424니까. 그리고 우리가 유효한 그거의 반 2분의 오메가 S를 따져도 이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처음에 샘플링 주파수가 그러니까 밴드위드스가 파란색인데 요거의 이 차이를 보세요. 이 밴드위드스와 여기 실제 사용 가능한 영역을 보면 훨씬 더 굉장히 넓어지고 있잖아요. 이 밴드위드스는 일정할 수밖에 없죠. 이미 결정된 거니까 X 플러스 5분의 5로. 자, 그냥 이런 걸 보여주려고 저 프로그램을 제가 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배포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잘 찾아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네 가지 그 근사 방법, 그 이산 근사 방법 네 가지를 쓴 게 아니고 세 가지만 썼습니다. 세 가지만 썼는데 뭐냐 하면 터스틴, 그 다음에 제로 오더 홀드, 그 다음에 MMPG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매틀랩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책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세 가지고 MPG는 없어요. 그 매틀랩에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 C2D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왜? 거기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원하는 걸로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터스팅과 그다음에 GOH와 매치트라고 그래요. MMPG를 매치트라고 이렇게 세 가지만 제가 그려봤습니다.